자, 민주당에서는요,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와 결혼하기 전뿐만 아니라 결혼한 후에도 허위 경력을 이력서에 쓴 일이 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 이렇게 방어를 해왔죠. 그거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걸 결혼한 후에 남편인 윤 후보에 따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준석 후보도 옹호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결혼 후에도 있었다. 이런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안양대 이력서에 서울대 경영학 석사로 기재했지만 사실은 경영 전문 석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경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씨가 대학에 출강하기 위해 기재한 대도초, 광남중, 영락고 경력은 모두 허위였습니다. 사과를 하실 게 아니라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속죄하고 처벌을 받아야지 그런 사과하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씨 또 관련해서 또 다른 큰 의혹이 있는데 네. 그 김병기 의원이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있긴 있습니까?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 추후에 공개할 의향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를 이준석 후보라고 잘못 표현한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가 지난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응시 때 그때 제출한 이력서도 허위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측의 주장인데요. 경영 전문 석사인데 경영대학원 석사로, 그리고 또 미술 강사인데 미술 교사로 과장 부풀렸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표기가 달랐을 뿐 사실관계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씨 관련 추가 의혹 제기 가능성도 지금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에서는 결혼 전 일임을 강조하면서 윤 후보의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 또는 윤 후보 캠프에서 또 추가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결혼 전, 결혼 후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가요, 인사청문회법 개정해가지고는 후보자 뽑을 때 도덕성 부분하고 능력 부분은 공개, 비공개로 나눠서 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후보하고 어떤 당이랑 청와대가 엇박자를 내는 거는 이제까지 계속 보아왔지만은 뭔가 이렇게 뭐 조화가 안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저 부인에 대한 공세가 좀 지나치다는 일단 생각이 들고, 저 김건희 씨의 문제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인적 범위의 문제가 있어요. 결혼 전의 일을 결혼 후에 결혼한 사람한테 이거 책임을 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영부인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영부인의 능력이 남편을 대통령으로 뽑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한지, 도덕성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윤석열 후보를 뽑는 거지 김건희 씨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공세가 시간적으로나 어떤 그런 거나 내용적으로나 좀 지나친 면이 분명히 있고, 이재명 후보도 공직자를 뽑을 때도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그러는데 왜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 저렇게 공세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생각나네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글쎄요, 영부인이 될 사람으로서의 이런 과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은 또 논리적인 의견으로 대두되고 있죠. 당 내에서는요, 이 부분도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김건희 씨의 이 정제되지 않은 언론 인터뷰, 그리고 이게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글쎄요, 이 인터뷰 내용들 때문에 오히려 구설수를 자초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캠프에서 통제하거나 좀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도대체 없는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걸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이틀 전에요, 윤석열 후보 관훈 초청 토론회에서 이런 입장을 하기도 했었죠. 저는 제 처가 이 기자를 대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하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기자하고 통화하는 거를 조금 자제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제 처가 그 기자와의 대화에서 아마 그 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이렇게 뒤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억울함을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부적절한 거로 저는 보여지고. 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는 번호는 좀 전화 받지 말아라 라고 주변에서
반복해서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자꾸 계속 전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현역 의원인 이해식 의원이 배우자 실장으로 보좌를 하고요. 언론 취재는 반드시 공보 라인을 거치기 때문에 직접 전화해서 인터뷰하기 어려운 이재명 후보 부인이죠. 김혜경 씨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렇게 이 관훈 초청 토론회에서 후보가 직접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오마이뉴스 기자랑 또 문자로 또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김건희 씨가 올해 1월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치인의 아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그러다 보면 정치인의 아내가 아니고 소위 대통령 후보의 지금 이제 아내가 이제 후보의 아내가 된 상황에서 사실 조금 신중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좀 메시지도 정제돼서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부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다음에 기자와 통화를 하던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을 키운 부분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고 김건희 씨의 과거 행적이 있었던 게 이 전화 인터뷰 때문에 그냥 다 커진 건 아니에요. 네. 아까 전전 변호사 좀 너무하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그럼 이재명 후보 아들 얘기 우리가 뭐 하랍니까? 그렇죠. 이거는 과거에 가족들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털고 가고 사과할 건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상대방의 공세가 잘못됐다고 갈 게 아니라 국민들의 감정에 맞춰서 어떻게 다가갈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지금 김건희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정말 그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는 조금 정제되게 나와야 그렇죠. 된다는 걸 꼭 생각을 좀 하셔야 네. 이게 잘못하면 본인이 A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만큼 커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논란들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캠프 측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좀 꼭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한 게 많아서 그런 건지, 그렇죠. 아니면 뭐 본인 스타일이 워낙 이 사교적이고 사람들과 친근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캠프 내에서 이제는 좀 이 소통을 일원화해서 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누가 봐도 베테랑 김혜경 씨, 그리고 정치인 아내 초보 김건희 씨, 이런 식으로 대조되는 이미지가 과연 실제 후보 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채널 A 취재 내용에 따르면요, 국민의힘이요, 김건희 씨 공개 활동에 대비한 준비에 사실상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이른바 밀착 수행팀을 꾸린다고 하는데, 변호사 출신인 최지연 수석 부대변인과 양금희 의원 등이 팀원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씨 밀착 수행팀에 대해서 글쎄요, 뭐 어제부터 이야기가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혹시 뭐 세 분 들으신 거 있나요? 보도에서 일부 한 번씩 언급이 되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이제 밀착 수행팀이 필요하다는 게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얘기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죠. 좀 미리미리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김건희 씨가 좀 성격이 되게 스트레이트하고 네.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여의도 어떤 정치 문법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는 공적 행보를 안 했기 때문에 밀착 수행팀이 필요가 없었지만은 네. 이제는 나와야 될 때가 된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꾸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 한 번씩 거론된 분들이 그 팀원으로 뭐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은 모르는 게 순수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가끔은 모르는 게 죄가 될 수도 아, 저도 있다는 너무 거. 스트레이트해서 좀 알겠습니다. 손해보고 살아요. 왜 갑자기 본인 자랑으로 마무리를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요, 일단 대선 행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제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유권자들과 또 소통을 했습니다. 그 모습도 함께 보시죠. 술 안 하십니다 원래 잘. 그런데 술도 그날 드시고 그 다음날 병원 가셨다고 전해지는. 천대리 저 구성 뭐 시작하고 이러면서 우리 대표님하고 둘이서 사실 뭐 도란도란 맥주 한 잔 먹을 기회도 없었어요. 잘 됐다 이 김에. 근데 저는 울산에 안 계시고 제주에 있었으면은 가서 좀 회에다가 그러려고 제주로 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울산을 가셨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울산도 바닷가니까 뭐 횟집 같은 데를 하면 어떠냐 그래서 에이 그래도 울산은 그 언양 불고기 6월 29일 날 제가 매헌기념관에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제가 정치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벌써 몇 달 지나서 그때를 돌이켜 보면
그때는 또 올챙이 시절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 천재가 뭔지를 모르고 우리 후보님이 학습 능력이 빠른 건 제가 인정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공식 일정은 저렇게 아무 일 없이 수행을 하고 또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